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한국철도공사 2021년도 상반기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법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즌과 항목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동안 썼던 내용들을 바로 복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실망과 함께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평가 의도와 작성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빠르게 면접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소서를 같이 한번 완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은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준비를 해줘야 되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이자 면접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른 공사에 지원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같이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항목은 4개 항목이 역시나 주어졌고요. 글자 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본인의 어떤 성명이나 출생지, 회사 등등등 해서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감점 요인이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여기 불필요한 내용들을 적게 된다면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몇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은 최대한 충족시켜주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실수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주의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코레일의 자기소개서가 실제 서류 제공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면접을 위해서라도 자소 작성을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년사나 직무기술서, 전략과제나 목표, 그리고 인재상 등은 한 번 정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평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점과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계기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이제 공익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 특히나 어떤 사회공헌이라든지 어떤 봉사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공기관 지원자들에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그 직업윤리 능력 안에서도 공동체윤리에 해당되는 그 봉사정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물론 대인관계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오늘 이 봉사정신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봉사정신은 이 공동체윤리의 책임의식과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꼭 명시화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타인을 좀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변 사람들 혹은 조직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NCS 직무 그 관련된 지역개선 능력 가이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념적인 부분이지만 한 번 정도 읽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메모를 좀 해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 고객일 수도 있고 내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팀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했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의 업무 역할을 다했을 때 그런 것만으로 하더라도 그게 고객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외부 고객을 만족시켰던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객을 돕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타 부서나 내부 팀원들과 어떤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다른 사람, 그 다른 팀원이나 다른 부서를 돕기 위해서 평상시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뉘앙스로 보면은 약간 봉사활동처럼 보일 수 있는데 꼭 봉사활동을 적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소재적인 측면에서 한정된 소재를 활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이라는 거거든요. 꾸준히 노력은 본인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잘한다 혹은 자신의 업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고객을 좀 도왔다라는 소재에서도 내가 굉장히 고객을 잘 도왔다 고객 지향이나 고객 만족 그런 역량을 강조하라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꾸준히 노력한다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완벽하거나 능숙도에 관계없이
우리 지원자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좀 지속적으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을 두고 계속해서 실행하는 약간 그런 행동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계기라는 거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지원자가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뭐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계기와 노력하는 소재를 좀 분리해서 강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번 항목에서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꾸준하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이러한 뭐 습관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해서 어쨌든 두 개 소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반영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와 존중,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누군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했다라는 점을 좀 어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뭐 불평보다는 극복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가치는 과거의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이 봉사 정신이 왜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 자연스럽게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이러한 봉사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 부분을 길게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을 길게 쓰는 게 더 이 의도상으로 맞아 보여요. 근데 과거에 우리 지원자가 이 봉사정신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 깨닫는 과정에서도 봉사정신 자체를 발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쓰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재와 실질적으로 봉사정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과정을 바탕으로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점과 그런 노력하게 된 계기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서 그 고객일 수도 있고 대부분 고객이겠지만 그 불특정 다수를 좀 뭐랄까 억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팀 활동을 할 때 구성원들이라든지 타 부서에 대한 뭐 기본적인 그런 배려심, 그 주변 사람들 계속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세계 최고다 그런 뉘앙스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나는 꾸준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정도로만 작성해 주신다면 전혀 문제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봉사정신이 아니라 뭐 대인관계에서 뭐 팀워크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 능력에서 우호적 관계 형성이라든지 다른 걸로 적었는데 이거 안 됩니까?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꼭 봉사정신으로 또 한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옵션 중에서 저는 지금 봉사활동에 대한 걸 그리고 말 그대로 봉사정신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이드에 대한 뒤에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다만 요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 어떤 키워드를 잡는지에 따라서 관계없이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해 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빠른 리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작성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향후에 좀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처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기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신속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항목을 좀 볼게요.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데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게 있느냐 구체적인 상황 및 이유를 함께 기술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약간 항목이 좀 재미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이 팀워크를 마찬가지로 이 항목에서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윤리 능력에서 공동체윤리의 책임의식도 당연히 강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1번에서 공동체윤리의 봉사정신 즉 이미 직업윤리 능력을 1번에서 강조했다면 자기소개서 키워드의 배분상 여기서는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를 강조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소재 선정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약간 작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뭐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팀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들, 아니면 또 본인이 노력하더라도 뭐 주변에서 인식을 잘 못한다든지 티가 안 나는, 인정받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을 좀 한정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라고 한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느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철도공사 입사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거창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일들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의 신입사원들이 나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동안 공부해 온 건데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반복적이고 소소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현타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퇴사로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코렐만, 이제 한국철도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조직 업무라는 게 분업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좀 뭐랄까 작은 일도 정성을 다했을 때 비로소 톱니바퀴처럼 그 조직이 잘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이번에 적절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팀워크에 대한 부분들 강조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아무도 이 역할이 좀 중요하고 부담스러워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했다. 아마 이런 팀워크 경험을 많이 강조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도 보통 일반적 팀워크 경험에서 강조가 가능한데 이번 항목에서는 제한 조건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 이런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팀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역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재에, 이 항목의 소재에 어울리지가 않겠죠. 오히려 작은 일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 인정받기 위한 노력보다도 팀을 위해서 묵묵하게 본인이 필요한 역할을 좀 찾아내서 자처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수행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노력한 상황과 이유,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NCS는 행동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라든지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를 강조하기보다도 행동 자체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를 함께 기술하라는 조건을 좀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제가 강조하는 어떤 필요성의 차별화, 즉 내가 왜 이 행동을 했느냐, 결과적으로 팀 활동을 하면서 이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본인의 역할이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 그 행동도 사실은 굉장히 소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소한 역할을 어떻게 잘했습니까도 중요하겠지만은 본인이 나중에 입사했을 때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팀워크를 발휘할 것이냐, 그 생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번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담아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의 역할이나 어떤 존재가 단기적으로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조직 목표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향후에는 조직 목표 달성에 반드시 또 필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역할을 했을 때 비로소 다른 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향후에 어떤 조직의 어떠한 변화 관리,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다 등등등 해서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작은 일도 우리 조직에 의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걸 수행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왜 그걸 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는 그 본인의 어떤 역할이나 존재가 그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걸 이제 강조하라고 한 건데 이 부분을 막 너무 막 길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 구성은 마찬가지로 소제목과 두 갈씩 상황에 대한 부분 이것도 간략하게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할이 팀에 중요하다 생각한 이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강조하시고요. 어떠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실행했는지. 보통은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과정에서 그 희생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희생을 하려면은 기술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도 배워가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막 드러나지 않는, 아니면 굉장히 거창하지 않은 약간 뭐 그런 부분들에 한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면서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꼼꼼하게 했던 약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결과라든지 깨달음 뭐 기본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좋은데, 글자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항목으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은 꼭 사람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성별이나 나이, 학력, 직업, 성격 등 서로 다른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팀원, 아니면 고객, 아니면 부서가 될 수도 있겠죠. 조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역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 어떤 태도적인 부분보다도 후천적인 노력에서 개발되는 뭐 직업기초 능력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약간 영양적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직무 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직무 지식 스킬과 유사 경험은 어차피 4번 항목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강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만족시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 경험을 얘기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레일의 인재상을 보니까 사람 지향 소통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고객 지향 전문인, 이게 뭐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강조 가능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4번 항목이 좀 더 어울리기 때문에 자소서 키워드의 배분상 제가 봤을 때는 이 키워드는 좀 양보하는 게 어떨까 4번 항목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입사 후에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고객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어쨌든 이런 분도 계셨구나 할 정도로 본인의 배경과 굉장히 다른 분들과도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는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어떤 뭐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설득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고객 만족과 연결해서 강조하는 것도 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메모 제가 이 6, 7번에 이제 제시한 것들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해야 되겠죠.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과정에 대한 거 생략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선택한 키워드,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뭐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면 이제 그러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어떠한 노하우를 발휘했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강조하신다면 충분히 이 항목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필요 역량 및 이유를 간단하게 제시하시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쓰셔도 되고,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이 있다면 경험에 대한 걸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상황 역할 최소화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든지 뭐 가고 이런 것들 얼마든지 글자 수에 따라서 생략을 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상대하기 필요한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입사하는 한국철도공사를 염두에 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특히나 한국철도공사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는 어떠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혹은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특징을 가진 구성원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제로 지원하는 직무를 고려한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잡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강조되고 있죠. 최고 수준의 자소서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참고만 하시라는 거 늘 강조드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항목 살펴볼까요? 역시나 뭐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걸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이 항목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전문성, 즉 직무 수행 능력, 요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얘기한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의 장점을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성, 즉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유사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 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결국 이건 자기개발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지원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갭을 메꾸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고, 미래에도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꾸준하게 그런 역량을 키워갈 것인지, 그게 이제 자기개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둔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마 이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코렐이 이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은 허수 지원자를 어느 정도 걸러내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회사에 대해서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하면 관심이 없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런 항목이 나오면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레일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소개서가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소한 우리 공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채용 과정에서의 어떤 자원의 낭비, 그런 것들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좀 나왔는데, 이건 조직이의 능력과 이 직무 수행 능력, 특히 이제 그 안에 자기 개발 능력을 포함해서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대 전략 목표라든지 24개의 전략 과제, 뭐 홈페이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원한 직무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어떤 아이디어를 수행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런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작성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어렵다면 생략하셔도 돼요. 단 향후에 면접에 갔을 때는 이러한 항목들을 면접관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그대로 면접 때는 꼭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년사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안전, 그다음 방역, 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련해서 지금 뭐 효율화라든지 몇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4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유사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노력,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도 좋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노력을 해왔다, 이런 노력의 어떤 경로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작성의 구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꾸로, 이 질문은 거꾸로 2가지씩으로 입사 후에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를 수행해서 코레일의 어떠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기여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하세요.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었다, 나는 어떠한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 내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역량을 과거 어떠한 경로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쌓아 오셨는지 그러한 부분을 제시하신다면 당연히 이 항목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직무수행 능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사무 영업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필요 지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식을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개발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이런 안내와 관련된 꼭 역사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안내와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 역시 직무수행 능력으로 강조할 수가 있겠죠. 수송도 마찬가지고요.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인 부분을 강조하셔도 되고, 그다음 직무수행 내용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던 그러한 노력도 강조하셔도 돼요. 다만 이 항목에서는 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은 우선순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항목에 이러한 태도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을 이미 충분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이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을 강조하시면 되겠죠. 이 순서는 거꾸로 작성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말 그대로 어떠한 직무 능력을 갖고 직무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떻게 쌓아왔다, 나중에 뭐 입사해서 파이팅 하겠다, 뭐 이렇게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너무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글자 수나 여러분의 글 쓰는 패턴을 고려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4개 항목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행했던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반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요 공사와 주요 사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이 빠른 리뷰를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소 작성에 필요한 그 회사들이 있다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순서, 그리고 댓글 그런 뭐 중복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내가 지원을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나에 대한 어떠한 좀 뭐랄까 고민과 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좀 정리하는 또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너무 그렇게 막 힘들지 않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